자, 우리가 알고 있고 응원하고 있는 안세영 선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기사 제목 되겠습니다. 안세영, 김연아, 한국을 웃고 울린 두 올림픽 여제다. 엄청난 극찬 아니겠습니까? 김연아 선수 하면은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여제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세영 선수 못지않게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정말 들었다 놨다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안세영 선수의 영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손흥민을 뛰어넘다니 신유빈 양이 스포츠 브랜드 1위를 차지했는데 그 와중에 안세영 선수는 올림픽 최고의 명장면으로서 꼽히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안세영 선수가 극구 주장했었던 그놈의 스폰서 문제, 개인 후원사 문제, 이것이 잘 해결됐다라고 한다면 신유빈 선수처럼 뭐 나이키 광고를 하나 촬영하긴 했습니다만 리복, 아디다스, 뭐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 그 무엇도 가능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배드민턴 협회에 발목이 묶이면서 이게 참 협회만 아니었다면 이라는 가정이 항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착잡한 현실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도 안세영 선수가 극찬을 받고 있지만 실상은 또 그렇지 못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자, 요거 아마 아실 거예요. 이무경 의원의 망언이다라는 비판을 받은 참 중요한 대목인데 메달 혼자서 획득하셨나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무경 의원이 이 국회 전체 회의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굉장히 불이 붙었었잖아요. 장미란 차관에게 메달 혼자 획득하셨나요? 아닙니다. 그 뒷받침에는 누가 있었나요? 선수는 지도자와 협회의 목표로 한 성적을 위해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저 역시 혼자서 메달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은 협회와 나라가 있었다. 핸드볼 금메달 리스트인 이모경 씨였지만 이제는 이모경 민주당 의원이 되어 있죠. 그런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장미란 차관에게 이런 비판을 쏟아냈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니 도대체 대한체육회와 협회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길래 이토록 한 선수의, 그것도 세계 랭킹 1위에 금메달리스트 선수가 메달을 따자마자 그 기쁜 마음에 나오지 못할 그런 말이 어떻게 저렇게 쏟아졌는지를 그 누구도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 거냐라는 비판이 쇄도한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육단체의 예산 개편에 대해서 문체부가 으름장을 놓자 대한체육회에서는 이 위법 지적한 것에 대해 반박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계속되는 전면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뭐 전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장면이지만 사실상 이번 국회 전체 회의에서도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는 어찌 보면 같은 소속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대한민국 체육계에 대한 비판을 이쪽 진영에다가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장관의 조리 있는 설명과 다르게 대한체육회장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협회장들 원래 돈이 없어서 내가 강제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은 확인 중이다. 해결될 거다. 그야말로 참 무분별한 무책임한 발언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서 내부적인 문제도 균열이 심하죠. 문체부에서는 대한체육회의 비리를 계속하여 찾아내고 있고 대한체육회는 계속하여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좀 보세요. 김포시 유치 설명회 하루 직전 대한체육회장인 이기흥 회장 측에선 태릉 빙상장 대체지 선정을 전격 유보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대한체육회에서 태릉 빙상장, 그러니까 국제 스케이트장 부지 공모를 원래 하기로 했는데 이 유치 설명회를 하기 하루 직전, 한 달 전, 일주일 전도 아닙니다. 10일 전도 아니에요. 하루 전에 내년 초까지 돌연 연기를 하게 됩니다. 왜 연기를 하게 됐을까요? 연기는 연기일 뿐 끝까지 도전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온 이유를 좀 보면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4월 달에 국회의원 총선거, 7월 파리올림픽을 이유로 체육회의 신정지 평가 실사가 9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는 갑자기 잠정 유보로 돌아서면서 이제 29일 날 미디어를 대상으로 유치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체육위는요, 내년 1월에 있을 바로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도전의 의지를 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에 이 선거표를 의식하여 대체지 선정을 미룬 게 아니냐 꼼수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체육위는요, 지자체의 정치원 또 불교계 인사 등이 물밑에서 로비 작업을 벌이는 것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라고까지 해석을 한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려는 국제 빙상장 어느 지역에 만들어지면 되겠습니까? 어느 지역이든 만들어지면 그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거기에 국가 예산이 또 천문학적 단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너도 나도 우리 지자체에서 열어달라 해달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자체의 정치원과 불교계 인사가 물밑 작업, 로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내년 1월에 3선까지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대한체육회 내외에 있는 정관까지 개정을 하려 했지만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단호한 거절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체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굉장히 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나중에 내년에 있을 1월달 선거 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출마를 하면서 나 뽑아준 지역에다가 만들어 줄게라는 식으로 좀 꼼수를 생각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 심각하죠. 하지만 김포시에서는 연기는 연기일 뿐 끝까지 할 거다.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유치를 준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김포는 국제 스케이팅장이 거의 될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공모가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양주, 동두천, 강원도 춘천, 원주시 철원군, 인천 서구 등 7개의 지자체가 선정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미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7개의 지자체에서 얼마나 많은 로비 작업이 있겠냐라고 추측이 된다라는 거죠.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대한체육회의 권한과 이 권력이 날이 갈수록 강대해지고 있다 보니 이런 지방 지자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째 출마를 하여 3번째 대한체육회장까지 하게 된다면 장관뿐만이 아니라 대선 출마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 견제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왔죠. 어찌됐건 문제점이 크다라는 비판이 왜 쏟아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러다 보니 문체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대한체육회에 주는 돈 1,000억 원 이상을 줄여버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생활체육 416억을 지자체에 직접 집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416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체육회에 들어가는 국가 지원금 4,200억, 한 해에 들어가는 4,200억 중에 416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1,000억까지 늘려서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을 대폭 줄여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돈을 회수해서 다른 곳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된 거죠. 와, 416억 뿐만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에 줬던 생활체육 전체 예산 1337억 원 31%에 해당하는 액수이지만, 이에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산안을 받아보기 전까지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체부 관계자의 입장은 달랐어요. 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는 방향이 전해졌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체육회에 지원한 전문체육 예산이 2,300원 가량으로 생활체육 예산의 1.7배인데 이를 감안한다면 문체부가 내년에 대한체육회에 주는 돈은 올해보다 1,000억 이상이나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서 문체부에서는 계속하여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 대한체육회 중심의 시스템이 한계에 달았다. 대전환을 만들겠다.
올림픽이 끝나고 확실히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1,000억 이상을 아예 회수하여서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문체부가 교부하겠다라는 겁니다. 야, 대한체육회 발등에 불 떨어졌죠? 4,000억 정도 되는 이 돈 중에서 1,000억 원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1,000억 원이 정말 어느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근데 이 와중에 배드민턴 협회의 김태규 협회장의 횡령죄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 쏟아졌습니다. 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셔틀콕 6,000개 수억 원대에 달하는 그것이 횡령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알다시피 김태규 협회장은요 이러한 말을 했었죠. 최근 30% 페이백에 대해 어려운 생활체육 상황을 고려하여 30%를 추가로 달라고 요청해서 받았다. 하지만 생활체육대회를 많이 하는 시도협회에 셔틀콕을 많이 배정했고 그렇지 않은 곳엔 적게 배분했다. 당시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이 또 거짓말로 드러났다라고 해요. 생활체육대회를 가장 많이 개최한 지역은 경남이 34번, 부산과 전남이 21번, 충남이 17번, 경북이 10번 등의 순서였는데 지난해 경남 같은 경우 페이백 물품 가운데 달랑 수건 3장을 받은 게 전부였고 두 번째로 많이 대회가 열렸던 부산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최 횟수가 1등을 한 경남의 절반밖에 안 되는 자신의 고향인 충남에는 전체 물품의 33.5%로 가장 많은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했던 김태규 협회장의 법무법인 인하검사 출신의 변호사는요. 협회에서 구매한 물건에 따른 사은품이건 페이백 물건들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도 당연히 법률상 횡령죄나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고소고발이 이어진다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야, 김태규 협회장 이제는 자신이 말한 대로 분명히 얘기했죠. 가장 필요한 지역에 체육대회를 많이 하는 지역에 배분했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고향에만 압도적으로 배분을 했고 가장 많이 대회를 연 경남과 부산에는 수건 3장과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페이백이 압수수색까지 필요한 조치다. 조만간 압수수색까지 당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고 제가 말씀드렸던 검찰 기소에 따른 구속 가능성 더욱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김태규 협회장은 뭐라 했습니까? 국가대표 선발, 후원, 계약 규정 나도 손보고 싶다. 김학균 감독 아유 소통도 안 된다. 임원진들 야 협회 정관에다가 분담금 내라고 그 내용만 추가하면 되는데 그리고 엘리트 체육인 출신의 이사진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내 눈과 귀를 가렸다. 나는 안세영 선수에게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 완전한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많은 분들은요, 이 김태규 협회장에 대한 비판을 아주 직접적으로 하고 계신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발 빼려는 거냐, 이제 와서 책임 전가를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인 상황인데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 최근 이 배드민턴 협회 김태규 협회장은요, 안세영 선수에게 만남을 요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야, 사실 이번 배드민턴 협회 내에서 자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여서 공식적으로 안세영 선수와 면담을 가지려 했지만 그마저도 거부한 안세영 선수인데 이 김태규 협회장의 이 요청 받아들였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죠. 아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안세영 선수의 만남을 계속하여 추진했지만 당초 29일 날 예정되어 있었던 약속이 불발되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김태규 협회장뿐만이 아니라 고위 관계자들 모두가 삼성생명 휴먼센터를 찾아가 안세영 선수와 미팅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역시 취소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김태규 협회장은 안세영 선수와 만나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비쳐왔고 협회 측 역시 안세영을 만나기 위해 삼성생명 소속팀에 꾸준히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발됐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한 것 같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떼고 나서 협회에 대한 불만을 대놓고 드러냈고 스폰서 30% 페이백 논란, 김 회장의 갑질 등 협회를 향한 다양한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잖아요. 여러분이 안세영 선수라면 이 상황에서 김태규 협회장과 배드민턴 협회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김태규 협회장은 이제 와서 안세영 선수를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느냐? 업계에서는요, 김 회장이 이번 만남을 통해 자신을 향한 엄청난 부정적인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만나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진정성에 큰 의문이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이 안세영을 만나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때 여론을 전환시키고 모든 책임을 앞에 말씀드렸던 엘리트 체육인 출신 이사진들에게 전가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김태규 협회장은 30% 페이백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자신이 갑질한 것에 대해서는 상처 입었다면 사과하겠다. 하지만 엘리트 체육 인사들이 협회의 행정을 방해했다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 사실이 맞을까요? 사실이 아닐 경우 이 김태규 협회장은 정말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협회가 나다! 라고 주장했던 김태규 협회장의 이 태세 전환의 모습에 관계자들마저 혀를 내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실 배드민턴 협회 내에서는 지금 협회 내부 관계자들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나는 아니고 협회의 엘리트 출신 이사들이 나를 방해했어. 이 태세 전환에 내부적으로도 굉장한 괘씸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와중에 안세영 선수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금이 환영한 안세영 선수를 나주시에서 31일 날 대대적인 환영식을 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김태규 협회장, 당신은 만나기 싫지만 나주시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 환영식에는 참석하겠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기사 내용을 보면 이 안세영 선수가 31일 오후 5시 나주시 스포츠파크 다목적 체육관에서 성대한 환영식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과 고향의 위상을 드높인 안 선수를 심지어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더 대단한 거 안세영 체육관 건립 계획까지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지역을 빛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위 선양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의 고향 선배들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 생활을 하며 빨래도 하고 잔심부름을 했었던 그 마음고생을 격려하기 위해 고향 사회단체에서도 응원의 마음을 담아 격려금까지 전달한다고 합니다. 이 격려금 전달 누가 해야 합니까?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보면 양궁협회에서 이 격려금 전달이 있었거든요. 격려금보다는 포상금이 맞겠죠? 포상금 쏜다. 바로 정의선 협회장입니다. 포상금을 쏜다. 이런 포상금 이거 누가 줘야 됩니까? 지금 이 양궁협회장이 지금 준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요번 3관왕을 차지한 선수들부터 시작하여서 금메달 3억 원, 은메달 2억 원, 동메달 1억 5천만 원, 단체전 금메달은 2억 원. 자, 이렇게 해서 전달되는 포상금만 3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누가 줘야 됩니까? 협회에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양궁협회장이 지금 대한체육회장을 맡아달라, 배드민턴 협회장을 맡아달라,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쓰럽게도 안세영 선수는 고향에서 격려금을 전달한다고 하니 참 이게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안세영 선수의 파문에 이제는 단체 간담회까지 열리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2024년 회원 종목 단체 간담회 및 국가대표 지도자 간담회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간담회까지 열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 누가 보입니까? 대한체육회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참 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태규 협회장의 행보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문제가 터졌을 때는 우리는 문제가 없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보도자료 봐라. 라는 배드민턴 협회에 손을 들어줬던 대한체육회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폭로가 막 쏟아지니까 대한체육회는 어느샌가 손을 살짝 뺐죠. 그리고 나서 배드민턴 협회 김태규 협회장이 갑자기 안세영 선수를 지지하면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대한체육회장도 갑자기 간담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이면에는요,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자, 대한체육회의 패싱, 생활체육 예산 지자체 직접 전달하겠다. 매년 지급되는 대한체육회의 4,200억 예산 중에 10%에 해당하는 400억 정도를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안 주고 지자체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난리가 났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입장에 대한체육회는요, 자율성을 침해한 의도다. 반발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보면은 예산 패싱에 대하여 대한체육회는요, 위법, 이것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할 거다. 아주 정면 반박을 쏟아냈습니다. 문체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체부 예산안이 공표가 되자 지금 이런 내용이었죠. 대한체육회는요, 여기에 정면 반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체육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예산 직접 교부가 있다라는 이 내용에 강력한 반발을 한 겁니다. 국정농단 세력이 부활했다. 예산의 직접 집행은 대한체육회를 거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있는데 이것을 어긴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기관 간에 불거진 갈등이 터졌다라는 분위기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문체부의 이번 사태에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문체부를 상대로 국회에 강력한 건의를 할 방침이다. 직접적인 전면전을 예고하는 것인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면이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문체부는 또 입을 열었어요. 체육회 예산 패싱? 아니다. 아니 그럼 대한체육회가 모든 사업을 해야 하는 거냐. 문체부에서는요. 또 정면 반박에 또 다른 반박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하여 문체부는요. 여러 가지 지자체에게 이번 460억 원의 사업 지원금을 직접 전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근본적인 개선과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다. 이기흥 회장의 국정농단 세력이 부활했다라는 반발에 대해서 사실 문체부 입장에서는요. 아니 그러면 모든 것을 대한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야 하냐. 예산 규모의 확대, 지역 맞춤형 지원, 이 생활체육 예산의 일부를 지역 협력 사업으로 전환을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와 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가 없고 대한체육회가 모든 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한 국민체육진흥법의 제33조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모든 체육 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주장에 문체부가 정면 반박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전면전이 제대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김태규 협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또 쏟아집니다. 회장이 감독의 내부적인 저격을 했다. 얼룩진 배드민턴 협회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태규 협회장이 이 총감독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운영이 이상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 김태규 협회장에 대한 김학균 감독의 책임 전가의 모습은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뜩이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회장과 감독이 서로에게 니 탓 공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알다시피 이런 말도 있습니다. 후원사 요넥스가 아니면 안 된다. 배드민턴 협회의 표리부동 갑질.
코리아 오픈 해외 출전 선수 후원사의 출입을 봉쇄했다. 자,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선수의 후원사를 상대로 치졸한 갑질을 배드민턴 협회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배드민턴 용품사 빅터는요, 2024 코리아 오픈 개막을 앞두고 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빅터에서 후원하는 선수의 지원 인력이 대회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카드 발급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거부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빅터라는 회사는요, 요넥스와 더불어서 배드민턴계의 후원사로 유명한데요. 근데 거절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국제대회니까 대회장 출입 카드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전부 다 거절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배드민턴 협회는 협회의 공식 후원사, 즉 요넥스가 아니면 불가하다라고 한 겁니다. 이에 빅터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체육관 내부에 타 후원사의 작업 공간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출전 선수의 편의를 위해 라켓을 전달하려고 잠깐 출입해달라는 건데 그것도 안 되냐? 이것은 요넥스 후원사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다른 후원사를 원천 봉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신발 하나 갈아 신기도 얼마나 어려웠을지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치졸한 갑질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협회 고위 관계자는 우리 대표 선수단도 다른 국제대회 출전 시 요넥스가 아닌 다른 용품사가 서비스를 할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며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답변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넥스가 아닌 후원사의 용품을 사용하는 해외 선수들이 이 사실을 알면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 배드민턴 협회장인 김태규 협회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급기야 이런 가짜 뉴스도 나온 거죠. 김태규 회장의 사퇴, 중대 발표. 물론 저도 이런 썸네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퇴를 할 법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가짜지 않습니까? 열받은 정의선, 유인촌, 내부 고발이 있었다.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런 일까지 있었다?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짜 뉴스가 쏟아질 정도로 배드민턴 협회가 정말 완전 고인물이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9세대의 관습은 없애야만 한다. 예를 들어 국가대표 선발, 후원과 계약에 대한 규정을 모두 손봐야만 한다. 선수가 국가대표 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안세영 선수가 그런 금메달을 따고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느냐. 전부 검토하겠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목과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며 회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들과 전체적인 흐름이 같아야만 한다. 내가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여 결정할 일이 아니다. 자, 이번엔 김태규 협회장이 살짝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에게 책임을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어디가 됐든지 간에 제도 개선에 대한 합의점이 나온다면 그에 맞춰서 개선은 이루어져야 한다. 또 김학균 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도 수십 명의 선수들과 코치를 지도하려면 여러 자질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개인적인 성향이 많지 않았나 싶다. 올림픽 출전 선수 위주로 대표팀을 운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잘하는 선수들과의 소통도 정말 원활히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다. 야, 이번에는 김학균 대표팀 감독을 또 탁 밀어냅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김태규 협회장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김학균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 이들과 한통속이다라는 말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는 슬슬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뭔가 의아합니다. 자, 더불어서 이번 국가대표 선발 개정에 있어서도 사실 김태규 협회장은요, 임원진의 후원이 전무하다? 뭐 사실 임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집어넣으면 된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외부의 후원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는 말에 이미 내가 협회에 왔을 때는 후원사가 거의 다 정해져 있었다. 이제는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바꿔야만 한다. 또한 정부 사업으로 셔틀콕을 사들이면서 전체 30%에 달하는 물량을 이면 계약을 통해
추가로 받지 않았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후원 물품으로 내가 받은 건데 당시 변호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라는 법리적 해석을 받았다. 쉽게 말해서 6,000통 셔틀콕 수억 원대에 달하는 걸 자기 마음대로 뿌렸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협회장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죠? 그냥 후원 물품으로 받은 개념이었고 변호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라는 해석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변명들에 대해서 문체부가 파악할 일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아마 저 당시 때 법리적 해석을 줬다라는 변호사는 옷을 벗을 책임을 해야 할 겁니다. 변호사직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부 직원에게 막말했다라는 거는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기념품 제작 업체로부터도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냐. 기념품 제작하는 걸 선정하고 나서 그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알다시피 정말 엄청난 증언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보자들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 둘 중에 한쪽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거짓말을 한 측은 명확한 법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협회 행정을 방해했다라고 주장하는 엘리트 체육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내 눈과 귀를 가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부 파벌에서 비롯됐다라고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계자가 또 한 명 있죠. 바로 방수연 해설위원 되겠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이러한 말을 했죠. 대표팀 선수로 뛴다는 게 얼마나 어렵나. 그런데 안세영만 힘든 건 아니다. 모든 선수들이 그런 환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뛴다. 나도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다 겪었다. 누가 등 떠밀어서 대표팀을 들어간 게 아니지 않냐. 안세영으로선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에 자신이 말을 하면 힘이 실리기 때문에 협회의 부조리 대표팀의 선수 보호 문제를 터뜨리려 했겠지만 그로 인해 안세영을 도운 연습 파트너, 감독, 코치, 트레이너들의 수고가 간과된 것 같아 아깝다. 이런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협회가 안세영을 얼마나 특별 케어했는지 밝혀질 것이다. 밝혀졌습니까, 여러분? 안세영 선수를 위한 특별 케어가 도대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 한의사분을 대동한 거?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참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방수연 해설위원은요,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지적하고 싶지 않지만 인터뷰 시기가 아쉬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나는 협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이후로 맹렬한 비판을 받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방수연 해설위원 모든 방송을 보이콧하겠다, 보지 않겠다, 이런 국민적 움직임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자, 하지만 결국 이 방수연 해설위원이나 김태규 협회장이나 하는 행동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뭐죠? 내 탓이 아니다. 남 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이번에는 예산 문제 갈등이 터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파열음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자, 김태규 협회장이 분명히 대한체육회로 살짝 토스를 했단 말이에요. 대한체육회가 허락하지 않고 개선해주고 있지 않은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예산 갈등 문제가 터졌는데, 자, 우선 이걸 좀 보세요. 안세영 효과가 아닌가. 대한체육회로 우회하고 있던 눈먼 돈 400억 원이 지자체로 직진하게 되었다. 2025년도에 문체부가 발표한 예산안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이 눈먼 돈 400억 원이 지자체로 직진할 수 있게 된 결정적 이유가 바로 안세영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예산으로 무려 7조, 와, 엄청난 금액입니다. 7조를 편성했어요. 올해 예산보다 거의 1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침체된
영화 산업을 지원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체육회로 우회하던 400억 원을 지자체로 바로 투입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체육 재정이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드라마, 웹툰, 주목받고 있는 컨텐츠 분화와 수도권 양극화 해법으로 거론된 문화예술 분야 투자를 늘리는데 공을 들여왔는데 내년에는 체육 분야 성장에 힘을 주기로 했으며 이번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의 갈등으로 낡은 관행 등 체육계의 실태가 드러나게 되면서 전반적인 스포츠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방한 관광, 관광 산업, 스포츠 광자 이용권, 활동 인센티브 등등등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실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416억 원을 지방의 협력 사업 형태로 전환하여서 이 대한체육회로 빠지던 이른바 눈먼 돈 이것을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지원한 금액만 연간 4,200원, 200억 규모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이 문체부에서 일단 400억 원을 빼서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확정을 짓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누구 덕분이다? 안세영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용품, 부상, 대회 선택 등 안세영 룰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졌다. 배드민턴 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규정 완화가 논의 중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용품을 각자가 계약하고 개인이 별도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발, 라켓만큼은 선수에게 개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사실상 선수 생명 연장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협회 규정을 뜯어 고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배드민턴계의 종사자는요, 한국처럼 국가대표를 모아 집단 훈련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 대만, 홍콩 등 국가대표에게 지원금을 주고 알아서 랭킹을 조절하라고 맡기는 나라도 적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원 스폰서에 대한 자율, 선수가 꼭 선수촌에서 훈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이 접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어떤 종목에서든 안세영처럼 세계 랭킹 1위는 몇십 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하는 엄청난 선수다. 안세영이 크게 성공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야 제2의 안세영이 되고 싶은 키즈들이 많이 등장하여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정확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움직임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2의 안세영을 막겠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예산도 24%를 증액했고 조사관도 45% 증원했다라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 94억 원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도 몸집을 불려나가겠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제2의 안세영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적어 선수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안세영 선수 사태를 배경으로 하여 이런 각종 관계 단체들이 몸집을 불려가면서 선수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뭐 때문이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안세영 효과다. 안세영 법까지 지금 나올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